네, 현재 시간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4.52%, 코스닥은 7% 놀라주고 있어요. 과연 이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빵빠레를 지금부터 올려도 되는지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인사할 때 힘이 없어요? 매매해야죠. 매매. 네, 두 분 다 오늘 좀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네.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러는데 도대체 득이 뭔지 실이 뭔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는지 종목까지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미친 질주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상승인데 이게 정말 공매도 금지 덕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코스닥 7% 역사상 한 17번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공매도 관련은 아니면 금융위기 때나 특히 코로나 때 이후로 총 이번 네 번째 이제 공매도 금지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착수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하나 더 양도세까지 20억까지 상향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수급 주기 요인이 굉장히 커져버린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오늘 하루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냐라는 거는 물론 이제 내일 가봐야 알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네. 생각보다 지금은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 매크로적인 이거를 가로막을 환경이 없다는 측면이 생각보다 좀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가봐야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하루의 반짝 이슈로 그칠지 알 수 있는데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의 수급들을 좀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약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과거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통계를 보니까 다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지수가 오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첫날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었는지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주식 사시겠습니까? 저요? 네. 이미 샀을걸요? 아니,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네요. 만약에 한다면요. 한다면. 네. 안 해요. 한다면.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렇게 하루에 급변했다라는 사실들이 그러니까 급하게 하락하고 급하게 올랐다. 물론 대응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만큼 빠지지 말아야 됐었을 게 빠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정상적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돌아온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서너 번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크로 요건이나 여러 가지 시장 글로벌 유동성 충격들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적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는 네. 공매도 시행하고도 지수가 한 15% 20% 더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올라올 때가 꾸역꾸역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또 외부적인 충격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쪽이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게 무조건 공매도가 모든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시장을 끌어낸다라는 쪽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 본다면은 만약에 정말 이 경기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악재가 나온다면은 그것 역시 공매도 금지를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실제로 그 공매도 금지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그 분석 글을 봤는데 일단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쇼스퀴즈로 무언가 포지션을 바꾼다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물량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 맞나요? 어때요? 어려운 건 저한테 얘기하시고. 두 분 다 여쭤볼 네. 거예요.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급 관련된 변수는 촉발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그러면 공매도
공매도하는 입장 쪽에서는 단가를 올려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청산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쇼 커버링하면서 롱을 잡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는 못 올라간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못 올라가는 섹터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실적 흐름들 좋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선방에서 주가 대비해서 덜 빠졌던 섹터 뭐 전력기기나 화장품 이런 쪽은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섹터의 쏠림 현상이 분명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단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이지만 오히려 또 한번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쪽은 또 오른 게 없네? 그럼 또 매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한꺼번에 다 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또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공매도가 그러면 모두 공매도를 못 치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선물 옵션도 있죠. 선물 옵션 플레이도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좀 밸류에 부담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을 누를 거고요. 또 개별 주식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또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슷한 효과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선물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아마 또 시장이 움직이는 거와 또 반대대로 아마 그들은 데이, 네. 예, 그들은 아마 또 다른 전략을 좀 펼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그렇다고 마냥 계속 올라온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견제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방 베팅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선물을 이용해서 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시장 안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라니까? 일단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공매도를 했던 이유의 전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대부분 어제 아마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관련 뭐 섹터별이 있을 거예요. 그게 2차 전지, 바이오, 아마 게임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세 개 공통점은 올해 업황이 안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하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쳤다는 측면. 저희 일단은 금지를 했으니까 뭐 신규에 대한 공매도는 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가지고 있는 공매도도 이런 금지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빨리 우리도 정리하자라는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쇼커버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에는 시장이 물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수급적 요인으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다.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얘네 실적 4분기도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가팔라져서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후자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쇼커버링 잔고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나 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저는 근거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도세로 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지금 개미들이 가장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사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공매도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 두 분은 어떤 걸로 보고 있는지 탑3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현대 미포조선과 레인보 로보틱스, SKC를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포스코홀딩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있네요. SKC, 포스코홀딩스 있는데 순위가 1위는 아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이 수혜주 탑1으로 현대 미포조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일단 유통 거래되는 잔고 대비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2차 전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뭐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방 흐름들 더 열려 있다고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2차 전지를 추가 매수를 살 수도 없습니다. 상한가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배제시켰고요. 뭐 당연히 그쪽에서 움츠려들었던 부분들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쪽에서 조금 그래도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실적 부분은 여전히 돌아올 걸로 보는데 그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한 7.9%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조선 쪽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위, 3위 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2위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본고 비율 한 7.3%. 그런데 성장주 쪽에서 밸류가 회복되는 관점 쪽에서 AI, 로봇 이쪽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C도 공매도 잔고 비율 한 9.5%대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동박 관련된 쪽에서 위축이 많이 됐던 쪽들, 물론 이차전지 쪽도 있겠지만 네. 반도체 소재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번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쪽이 어느 정도 견인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한 축도 살아난다라는 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SKC 선택을 했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조선주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현대 미포조선도 많이 올랐군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현재 7% 넘게 상승하며 85,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 비중 높고 그리고 같이 공매도만 볼 게 아니라 업황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조선 업황 좋다라는 점에서 현대 미포조선이 탑픽입니다. 가격 전략은 그럼 목표가 어디로 제시해 볼까요? 네,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 한 95,000원대 95,000원이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저가는 한 73,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000원, 73,000원의 손절가, 목표 주가는 95,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선택 들어볼 텐데 사실 펄어비스가 탑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앞서 역전의 승부지랑 겹치는 바람에 셀트리온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순위를 바꿨을 뿐인데 사실 김일수 대표님은 제약바이오를 하나도 안 넣으셨거든요. 요 제약바이오 넣어주신 셀트리온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셀트리온 하면은 옛날 2017년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이긴 경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올해 상반기에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 세 개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매도도 좋지만은 이게 향후의 방향성이 됐을 때 크게 회복될 수 있는 섹터의 대표주들 세 개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물론 올해 합병 이슈도 있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플라이마 이제 북미 시장 진출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잠했고 실적도 잠잠했던 이 회사가 4분기나 내년 상반기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면은 공매도 잔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쇼커버링과 실적이 다 같이 견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바이오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됐고 다음 달에는 미국 혈액 학회 등 그리고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매달마다 이제 바이오 학회들이 하나둘씩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과연 여기서 최근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 그로스 합병에 대한 시너지 아니면은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M&A 이슈도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 진출까지 복합적인 것들이 사실 올해 상반기 때부터 나왔던 모멘텀 이슈였는데 그게 맞아요.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쇼커버링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싶어서 1위를 가져왔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5.3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맞아요. 셀트리온이 원래 공매도 가문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의 주가 상승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일단은 결과는 한번 나와봐야겠죠. 실제로 물론 북미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민에 대한 가격 인하에 대한 이슈로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결국에는 아니면은 침투율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은 일단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되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한 18만 원을 제시했던 거는 네. 일단은 결과는 한번 나오고 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생각보다 선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20만 원도 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성과에 대한 건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18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4만 원. 근데 성과가 나온다면 2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셀트리온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중에 SKC를 선별해서 넣어주셨거든요. 네. 많고 많은 2차 전지 안에서 SKC를 콕 집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유는 네. 그거대로 했습니다. 잔고 비율 높은 순서대로. 여기도 네. 또 공매도 잔고 비율로요. 네. 그런데 지금 사고 싶은 건 다 상한가 근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패스. 내일 또 한 번 더 올라갈 때 내일도 상한가? 예? 네. 그 정도로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급하게 움직인 거에 대한 또 대응은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C를 진입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박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던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동박 관련된 쪽에서도 모멘텀을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좀 올라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의 매출의 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쪽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격이 좀 많이 벌려졌던 부분들을 좀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10만 원대 위쪽까지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C를 선별해 봤습니다. 오늘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양시장이 강하게 올라지고 있는데 이 상승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펄어비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드렸고요. 현대, 미포조선, 레인보 로보틱스, SKC였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여전히 양시장 크게 올라주고 있고 코스피는 5%대까지도 밟아버렸습니다. 그럼 장마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1월 6일 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장 마감이 아쉽네요. 빨간불 덕분에 눈은 필요했지만 수익 챙기는 기분 만땅입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됐나 싶을 정도로 고단했던 그런 증시였는데 공매도 금지 소식 속에 오늘 양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줬고요. 선물시장의 매수 속에 또 5% 넘는 상승을 코스피가 동시효과 구간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은 어떤지 내일장까지도 미리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 번째 날인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장보다 크게 오른 채 출발했고 그 상승폭을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2,400선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로 무려 12거래일 만에 2,4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482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고점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 넘게 뛰어오르며 하루 만에 839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매도 압력과 관련된 수급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4,700억 원 넘는 이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아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 특히 SK 하이닉스를 오늘 굉장히 많이 담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었고요.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 DX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함께 27% 급등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HLB입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이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올렸고 그리고 에코프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몰린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또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 종목도 살펴보시죠. 3거래일 연속으로 담아내던 포스코홀딩스 기관들이 오늘은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꽤나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던 삼성전자 기관들의 순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로봇주 중에서도 꽤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았던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공매도 장이 상위 종목이었던 호텔신라 기관들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이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달 1일 기준으로 이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호텔신라 기관들은 팔아냈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함께 주가는 크게 급등했습니다. 5% 넘게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SKC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13% 넘는 급등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후성과 듀선 퓨얼셀, HLB까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공매도 금지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종근당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노바티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26% 넘게 급등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도 역시나 최근에 치료제 임상 일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14%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박셀바이오와 현대바이오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뜨거웠던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러한 뜨거운 시장 내일도 더 뜨거워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마감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빨간불을 강하게 켜준 하루였는데 정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지수의 레벨 자체가 너무나 현재와 달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V자 반등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또 오늘 환율도 1,300원을 장중에 깨기도 했었는데 이런 환율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뭐가 중요할지요? 네, 사실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물론 좋기는 하지만은 너무 빠르게 급락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외국인 선물 쪽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 대표적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100억 정도에 대한 상한가의 물량이 좀 쌓여 있었고 에코프로 BM은 550억 정도에 대한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도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뭐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담았죠.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그대로 주식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이런 흐름은 나오겠는데 근데 막판에 이제 외국인 선물 쪽에 거의 한 600억 정도에 대한 물량이 마감에 그 물량이 나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좀 급등했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7% 이상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5% 이상 마감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두고 외국인들의 생각했던 흐름과 충분히 완전 달라지는 뉘앙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해지를 시키고 나서 이 손실을 현물을 통해서 만회를 할 건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사실 이번 주 사실 옵션 만기를 두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전략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타트를 끊었고 이로 인해서 전략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의 포지션 변경으로만 그냥 끝나고 말 것이냐는 내일장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한 종목들도 많아요. 정말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에 있는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금양의 경우에도 다른 리튬주와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양 역시 2차 전지 테마로 정말 묶였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앞서 그랬잖아요. 공매도 잔고도 중요하지만 그 업황 자체가 지금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업황이냐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양이 속해 있는 그런 리튬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업황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을 의미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패스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그냥 그런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중국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산 리튬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예, 여전히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죠. 네. 근데 오늘 주가는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수급의 힘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선행 지표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쪽은 내일 혹시 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또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급적인 이유들이 또 추가로 가미가 돼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좀 고민은 되지만 추가로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지난번에 샀다가 좀 물려 있다가 네. 이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저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요쪽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양의 경우에는 오늘 확실히 수급 효과로 인해서 올라줬다. 그런데 오늘 장 역시도 리튬의 가격은 특히 중국에서의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했기에 무언가 업황 자체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니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금양은 대응하겠다. 특히 리튬 테마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대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공매도 맛집인 게임주들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이화진 과장님 게임주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게임 쪽의 비중을 늘려보자면 어느 정도로 어떤 종목 위주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올해 상반기, 뭐 3분기까지 실적을 안 좋았고, 뭐 이번 주는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흐름을 깬 게 저는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네오이즈가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실제로 그 콘솔 게임의 자체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그 게임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은 11월 16일 날 지스타가 열리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들은 이미 수익성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콘솔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이즈가 그 틀을 깼고 NC소프트나 넥슨게임즈나 펄어비스 이러한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수급적 요인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위메이드랑 넷마블이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빠르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P2E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통한 수익이 크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게임주를 저에게 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딱 명확하게 아까 신강수 매니저도 얘기했던 펄어비스나 NC소프트나 넥슨게임즈와 같은 네오이즈 이렇게 콘솔 게임 쪽으로 방향을 틀은 회사가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도 콘솔 게임에서의 무언가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게임주 쪽으로 선별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펄어비스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챙겨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그리고 수급 효과로 2차 전지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실적까지 다 확인하고 좀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온 반도체주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이 효과를 둘이 같이 볼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좀 힘들었던 2차 전지 쪽으로 강한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좀 소외받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아주 냉철하게 보게 되면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여전히 아직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건상은 그동안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걸 생각하게 되면 반도체 쪽은 일단 지금부터 개선에 대한 여지가 더 많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2차 전지가 급등하는 상황 쪽에서 SK하이닉스는 또 신고가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증시는 그래도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둘 다 어느 쪽이 가니까 어느 쪽은 안 돼라고 보시는 것보다 둘 다 챙겨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여전히 반도체 쪽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우에는 서로 시속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2차 전지는 수급 효과로 올라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급 효과가 덜할 수 있는 반도체지만 실적이라는 그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그걸 증명해 줬고요. 오늘 장 마감 5.72%의 급등에 13만 3천 원까지 13만 원 선 다시 뚫어내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좀 화장품주가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대다수의 종목이 빨간불을 켰을 때 뭐 클리오는 오히려 장중에 4% 가깝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녀공장은 1.23% 상승. 특히 중소형 화장품단이 조금 부진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이제 급등했던 반면에 좀 아직 실적이 남아 있는 중소형 화장품, 특히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대형사들 실적은 워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클리오나 아니면은 토니모리나 이제 관련된 색조 화장품들은 이번에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다른 지수들이 급락할 때 오히려 버텨줬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IPMLSC나 이제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수급적인 요인이 전부 다 이제 코스닥에서 이런 게임주나 아니면은 2차 전지로 쏠렸던 흐름들이 오히려 중소형 쪽에 대한 그동안 좀 버텨줬던 종목들을 이제 수급에서 뺀 수급들이 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는 그동안 흐름이 나름 굳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 텀 쉬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자라는 그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오늘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신재생 관련주들 그런 그동안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던 종목들도 올라줬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동일시하기에는 좀 최근에 평이 워낙 다르긴 하지만 이들의 상승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큰 틀에서 보면 성장주 개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플랫폼 이쪽들도 금리에 따른 기준들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밸류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은 시도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과거에도 보면은 원래 하락하기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론 하이퍼클로버 X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작용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에 대한 밸류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일단은 레벨업을 시도를 할 텐데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이 보강되느냐 마냐는 뭐 카카오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레벨업 되는 정도 쪽에서 어디서 정리를 할지 이 부분은 탄력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내일장의 핵심 포인트 무엇인지 앞서 힌트가 다 나오긴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아마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단기 급등해서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 어느 정도 만약에 오늘 30% 오르고 내일 만약에 20%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등해서 시작하고 오히려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인한 하락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연도에 두고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나 게임, 오히려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2차 전지 때문에 오늘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급적인 요인들이 다른 쪽으로 저는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고 충분히 그런 거래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이 이번 주 시장이고 매크로적인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없다는 점이 결국에는 이런 수급적인 장세가 이번 주에 크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내일 꼭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나 아니면 게임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움직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게임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성장주의 밸류 회복이 좀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로봇 AI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네. AI. 내일 또 삼성 AI 프롬 들어오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 이쪽도 물론 공매도 잔고 좀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 시도할 것 같고 만약에 짧게 본다. 일단 내일은 2차 전지 조금 비중 줄여서 네. 좀 뒤늦게 움직이는 순환매 성격 쪽에 아직 갭 좀 남아있는 이런 쪽에 덜 오른 쪽이죠. 네. 예, 그런 쪽에 있는 섹터들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내일장의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이 충분히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여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라면은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혹은 로봇 AI 쪽으로 비중을 좀 이동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 에코프로 이야기는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시간에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